자, 국가배상 제2목 피세요. 제2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국가배상에서 제2목. 자, 요건 충족 후 배상 청구권자가 배상 책임자에게, 자, 절차 동그라미. 절차에 따라서 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요건이 5가지죠. 그죠? 요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배상 청구권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절차 배우고, 배상 배우고. 거기 있잖아요. 제2목. 그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유형, 공무원의 불법에 대해서 배상받기 위한 요건. 그 그림에 보니까 첫 번째 요건이 공무원이 한 것이어야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이 뭐냐? 문화 판례는 공직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다 공무원이라고 해요. 공무원을 상당히 넓게 보는 거죠. 넓게 보는 거. 그러니까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국한된다. OX. X란 말이지.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다 공무원으로 본단 말이죠.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그러면요, 웬만하면 다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겠어요. 수탁사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공무수탁사인도. 사인이라도 수탁,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도 다 공무원으로 봐요. 넘기면 이제 박스에 보면은 중간에 박스 있죠? 국가배상법 2조에 공무원 부정한 것 뭐 이렇게 돼 있죠? 인정한 것, 부정한 것. 그러니까 부정 사례들을 잘 정리해야 돼. 웬만한 공무원을 보기 때문에. 시형 버스 운전수부터 나와 있죠, 그죠? 시에 돌아다니는 버스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공무원 아니에요. 이게 왜 나오냐면, 공무원인 것 좌측에 보니까 시청차 운전수는 공무원이 맞거든요. 그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나오는데, 시에 돌아다니는 버스 운전수는 공무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해서는 최소한 수탁, 위임을 받아야 돼. 시험 많이 나왔던 사례가 동장에게 위임받은 교통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교통정리하는. 원래 교통경찰이 해야 될 것을 운전수,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해. 뭘 받아서? 동장한테 위임받아서. 공무원으로 본다고요. 근데 의용이라는 건 이거는 뭐냐? 자원한 거야, 자원. 위임받아서 한 게 아니라 자원에서 한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이유가요. 그냥 소방대원은 당연히 공무원이야. 그 소방직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의용 소방대원은 공무원이야. 여기서 공무원은 안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순 노무자, 네 번째 정부 아르바이트자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가 형광등이 나가면 형광등 갈아야 돼요. 쓰레기 떨어질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해야 돼요. 이런 단순 노무나 알바는 어디서나 다 있는 거지. 이게 뭐는 아니에요. 형광등 하는 게 공무수행이에요? 청소하는 게 공무수행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 노무나 아르바이트는 공무수행으로 볼 수는 없거든. 그죠? 단순 노무자, 아르바이트자.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영조물 법인의 임직원, 공공조합의 임직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전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전 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요건을 충족해서 배상 청구권자가 배상 책임자에게, 그죠? 배상 책임자 보세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헌법은 뭐라고 돼 있어? 국가 공공단체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를 구체화시켜 놓는 국가배상법이 국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공공단체 중에서 공공단체 우리 1편에서 배웠죠. 4개 있죠. 뭐 있어요? 지자체 있고 사단법인 사람만 모이는데 법인격배우다. 반대로 재단법인 영조물 법인 사단법인을 공공조합이라고 하잖아요. 동의어잖아. 그러니까 공공단체 중에서 배상 주체를 누구로 국한시킨 거야? 지방자치단체로 국한시킨 거지. 얘들을 이제 배상 주체에서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요, 지금 헌법은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현실을 운영하는 국배법에서 배상 주체를 공공단체 중에 누구로 국한시켜버렸어? 지자체로 국한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공공단체는 국가배상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럼 얘들은 뭐냐? 국배법 적용 안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야, 얘들은. 얘들 민사상 손해배상이에요. 국가배상은 뭐야? 국가지자체야, 국가지자체.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들은 국배법 적용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러니까 국배법상 공무원이 아니에요. 여기 직원들, 뭐 임직원, 뭐 이런 국배법상 적용 안 받아. 얘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국배법에 생각하는 공무원이 아니죠. 여기 있는 직원들은. 이해됐어요? 자, 보면서 대답하세요. 우리 헌법은 배상의 주체를 국가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가배상법은 국가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OX. 여기 바꿔서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배상 책임자는 정해져 있어. 국가 아니면 지자체야. 자, 근데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이 국가배상법은요, 감독자 면책 규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 국가 지자체가 공무원을 감독하거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가 감독자야. 근데 국가 지자체가 열심히 감독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불법행위했어. 열심히 감독을 했어요. 근데 얘가 그냥 지 스스로 잘못한 거야. 그래도 국가 지자체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열심히 감독을 해도 얘가 배상해줘야 돼. 책임 면제가 안 돼. 근데 민법은요, 감독자 면책이 있어요.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은 민법 적용받잖아요. 이 직원을 열심히 감독했어요. 열심히 감독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직원을 열심히 감독했어. 근데 직원이 잘못한 거야. 근데 직원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얘들은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져. 자,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국가 지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감독한다고 한들 책임 면할 수 있다, 없다? 배상해줘야 돼. 근데 얘들은, 민법 적용받는 얘들은 얘들이 열심히 감독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잘못하면 얘들은 책임 면제받아, 안 져. 직원이 알아서 다 해결해야 돼.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면책 이거 보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한 거고, 사단법인, 공공조합, 재단법, 영조물법인의 직원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 거에 뭐 정리하면 돼? 시험법 순위, 의용소방대, 노무자, 아르바이트자, 그 다음 뭐 정리하면 돼? 여기에 있는 직원도 국배법상 공무원 아니에요. 그죠? 4개에다가 3개 더 해가지고 기억하면 되지. 7개 기억하면 돼. 공무원 아닌 거를 잘 정리해야 돼. 왜? 일체자잖아. 웬만하면 공무원으로 다 보거든.
자, 이제 두 번째 요건. 자, 이런 공무원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지.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뭔 얘기예요?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서 사적인 일을 하다가 피해가 발생했어. 국가가 배상해줄까 안 해줄까? 당연히 안 해주지. 그 집안일을 하다가 피해 뭐 이런 거 국가가 배상해주겠어? 공무원이 뭐 하다가 발생한 피해야지 국가가 배상해야 돼요. 직무 집행. 자기 사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그럼 국가가 하는 권력작용, 관리작용 여기까지를 직무로 봐요. 그걸 광의설이라고 해요. 뭐는 직무로 안 보냐면 국가가 하는 사경제작용. 그거 뭐라고 해요? 국고작용이죠? 직무로 안 봐요. 어디까지를 직무로 본다? 권력, 관리작용까지를 직무로 보고 국고작용, 사경제작용 직무로 안 본다는 거죠. 안 본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 이론인데 구체적인 예를 봐야 돼요. 자, 칠판 보면은 이런 직무로 보잖아요. 국가가 하는 대표적 권력작용이 뭐가 있어요?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직무로 보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직무로 안 본다. OX. 행정행위는 다 직무야. 이 권력작용인데. 그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봤자 무슨 행정행위다라고 하면 다 직무예요. 그럼 그게 뭐 집안일이야? 행정행위가? 공무 수행을 하면서 하는 사실행위 직무일까 아닐까? 당연히 직무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런 비권력적인 행정지도 있죠. 이런 것도 직무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직무야. 행정지도가 뭐 집안 사적인 일이에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공무 수행상 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다 직무야. 직무에 부수한 것들도. 이게 뭐 사적인 일은 아니잖아, 어쨌든. 그죠? 뭐 비권력적이다. 이 직무예요. 뭐 권력적이어야지만 직무인가? 비권력적인 거는 뭐 집안일인가? 사적으로 하는 일 아니라 공무수행상 하는 거는 다 직무로 봐요. 뭐 빼고? 국가가 하는 사경제 작용, 물건 사고 팔고 빌려주고 이런 거는 사법 활동으로 보는 거야. 사경제 활동. 그건 직무가 아니야. 자, 근데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요, 요거예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어요. 판사가 재판을 했어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어요. 다 공통성이 있거든. 국회의원이 법 만들었어요. 직무예요, 아니에요? 직무? 맞지.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게 국회의원 사적인 일이 아니잖아. 판사가 재판했어요. 직무예요, 아니에요? 직무? 맞죠. 판사가 재판하는 게 뭐 사적인 일 아니잖아. 얘들은 직무로 봐요. 근데 문제는 배상받기는 어려워. 자, 왜 그런지 볼까요? 국회의원이 법 만들고요. 판사가 재판하고 이런 건 고도의 정신작용을 통한 작용들이잖아. 독립적으로 아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이야. 법을 만든다. 재판한다. 정신작용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배상을 인정하면 봐봐요. 법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면 나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당히 객관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아. 판사가 재판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면 배상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해줘야 되고 그러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판이 아니라 배상을 안 해주기 위해서 피해갈 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얘들은 업무의 성질상 정신작용이라서 뭐 위법성, 뭐 고유가실 이런 거 입증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될 직무들인데 배상을 인정하게 되면은 배상을 안 해주게끔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객관적인 재판이나 입법이 이루어지기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배상 통상 인정 안 해요. 직무로는 보지만 배상 받기는 힘들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직무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게 직무지 뭐예요. 자, 그런데 배상이 안 되지만 이럴 때는 될 수도 있어. 위법이 명백해. 그럼 배상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위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현저한 경험치 기반.
현장 경험치. 누가 봐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거야. 그 판례를 좀 읽어볼까요? 요건 두 번째 양가로 2번이 직무잖아요. 그죠? 직무 밑에 뭐 협의설, 광의설, 최강의설 있는데 권력 관리자까지 직무로 보는 게 뭐예요? 광의설이죠. 광의설. 그죠? 직무에 대한 판례 입장 뭐 됐고요. 뭐 분석. 자, 분석에서 동그라미 4번. 분석에서 동그라미 4번. 이거 읽어볼게요. 국회의원의 입법작용도 뭐다?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찾았어요? 업무의 성질상 국회의원들의 위법성과 고의가시 입증이 어렵고, 그죠? 결론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요. 직무는 직무지만. 자, 다만 그 입법 내용이 헌법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 헌법에 어긋나는 법 만들면 돼요, 안 돼요? 헌법에 어긋나는 법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 굳이 그걸 만들었어. 이런 건 배상해줘야지.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는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 밑에 법관의 재판행위도 국가배상법상 직무다. 그 직무지 뭐야, 재판하는 게. 사적인 일도 아니고. 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위협되죠. 이렇게 재판하면 배상해줘야 되고, 저렇게 재판하면 배상 안 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그 재판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배상 안 해주려고 거기에 맞춰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독립된 업무 수행상 국가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다만 재판이 경험법칙에 현재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판이라든지 재판에 대한 다른 불복 절차가 없어야 돼요. 이것도 요건에 하나 들어가. 사법작용,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배상받으려면 명백한 오판 플러스 뭐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야 돼. 왜?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거 하면 되잖아. 우리나라 왜 3심제예요? 1심에서 오판하면 2심 가서 다시 받아보고 2심에서 오판하면 그래서 3심제야. 신급이 남아있으면 2심, 3심 올라가면 되지. 배상 청구할 이유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건 두 개죠. 명백한 오판인데 신급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거야. 그래야 배상 받는 거죠. 밑에 판례 박스 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소 제소기한 착오로 오판이 났어요. 제소기한 안 지났는데 제소기한 지났다고 소송을 아예 안 받아줬어. 아예 안 받아주니까 구제수단이 있어, 없어요? 없어. 배상 인정해줬어요. 명백한 오판이야. 제소기한 뭐 90일, 30일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계산 잘못하면 명백한 오판이지. 명확하게 30일, 60일, 90일 딱 정해져 있어. 2번 법관이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 누락 밑줄. 3번 임의겸의 절차 경매 담당 법관 5인의 배당표 원안 작성이 잘못 밑줄. 3번은 배당표 원안 작성 잘못 밑줄. 2번에 기재를 누락했어요. 3번에 작성을 잘못했어요. 배상 안 해줘요. 법관도 인간인데 이런 실수할 수 있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 이런 오기 같은 게 있으면 다시 정확히 기재하면 돼. 이게 명백한 오판, 명백한 불법 행위에 의한 재판이라든지 다른 구집사이 없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기록 잘못하면 수정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배상해 주라고 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뭐도 배상의 대상이 돼요. 한 거 말고 안 한 것도 배상이 돼요. 여러분들은 행정법 안 한 것 빼고 다 모르는 거죠? 한 것 빼고 다 안 한 거죠? 안 했다고 다 배상해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하면 다 배상해줘? 그러니까 부작위가 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법령상 또는 조리상 작위 의무가 있어야 돼. 즉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야 배상해줘요. 원래 안 해도 되는 거 안 했다고 배상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지. 원래 안 해도 되는 거 안 했는데 왜 배상받아?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배상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할 수 있는 예측 범위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야지. 예측할 수 있는데 안 해야지 배상되는 거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부작위에 대해서 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자기 의무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 OX. 꼭 법에 자기 의무가 규정되지 않더라도 어디에 대해서도 조리상, 불문법상 통상 하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배상해줘야 돼. 조리랑 불문법이야. 성문화된 법에 해라 이렇게 규정 안 돼 있더라도 조리상, 법에는 규정 안 돼 통상 불문법상 하는 거 안 해도 배상 대상이 된다. 그죠? 자, 거기에 관한 밑에 판례들이 있죠. 부작위에 관한 판례들 넘겨보세요. 부작위에 관한 판례 박스에 있는 판례 1번, 2번이 요거예요. 요거 다 설명해 준 거. 부작위 배상받으려면 뭐 있어야 된다? 자기 의무 있어야 된다? 자기 의무는 어디까지? 예측되는 범위 내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예측도 안 된 걸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럼 밑에 부작위에 대해 배상 인정한 사례. 1번 판례 1편에서 배웠어요. 무장공비가 출연한 거에 대해서 경찰한테 출동을 요구했어. 출동 의무가 있죠. 그죠? 원래 출동할지 말지가 재량이었는데 이 판례 다룬 논점이 뭐야? 재량이었지만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하니까 재량이 뭐 됐어요? 0으로 수축된 사건이야. 그죠? 즉 재량권이 0 됐어. 출동해야만 했는데 했어 안 했어요? 출동 안 했죠. 부작위 했죠. 배상 인정한 사건이죠. 거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됐어요? 자, 2번 주택가에 돌출 붕괴 위험이 있는 자연 암벽. 여러분 시골길 가다 보면 막 철조망 같은 거 바위나 돌 떨어지지 말라고 쳐놓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게 붕괴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붕괴되기 전에 막아야지. 근데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했단 말이지. 부작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붕괴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거 배상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3, 4, 5번 묶어보세요. 다 화재 사건들이야. 화재 사건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할 점검 부작위로 극동호 화재 사건, 군산시 율락녀 화재 사건 전부 다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사건들이에요. 배상 인정 부정? 인정하죠. 그죠? 6, 7, 8, 9, 10, 11 다 묶어보세요. 이건 다 뭐냐? 감독 부작위로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8번 봐봐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부작위에 의해서 수용자들이 탈주를 했어요. 9번 경찰관이 감독 부작위로 감방 내 폭행이 발생했어요. 10번 감독을 게을리해서 공익근무 요원끼리 구타가 발생했어요. 다 뭐 어떤 사건들이에요? 감독을 불성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배상 인정하는 거죠. 자, 부작위에 대한 배상 부정사례 1, 2번만 잘 정리하면 돼요. 이건 뭐 부정사례 2개 잘 정리하면 되죠. 1번 봐요. 정신질환자가요 집주인을 살인했거든요. 집주인을 살해했어. 뭐 전세 사나 보지 뭐 아니면 뭐 월세 사나 보지 뭐. 여러분 정신병 있으면은 살인한다라는 게 예측이 돼요? 우리나라에 정신병 있는 사람이 국민의 10%래. 100만 명, 300만 명 막 이래. 그 사람들 정신에 문제 있으면 다 사람 죽입니까? 경찰이 그런 거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따라다닐 수 있어 없어요? 그냥 안 되죠. 일거수일투족 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 예측되지 않으면 배상해줘 안 해줘요? 부작위에 대해서 안 해줘. 2번도 봐봐요. 국가산하검사가 1개월 정기검 이게 피검사 뭐 이런 거 하면 결과 통보해주죠. 결과 통보 의무가 있는데 결과 통보를 안 해준 거야. 부작위 했죠. 근데 왜 안 해줬냐면 2번 판례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특수업 태부 동그라미. 특수업 태부 뭐냐? 변태 사업을 한 거야. 모양을 변형해서 사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안 돼.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업태를 변형해서 하니까 어디서 뭐 하는지 파악이 돼야 안 돼. 안 돼.
결과 통보해주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통보해주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이런 거 배상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부작에 대해서 배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자기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거였다든지. 할 의무가 없는 건 안 해도 그만이야. 배상 안 해줘. 또는 자기 의무는 있었지만 국민 스스로 예측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없었다든지. 그죠? 그럼 배상 안 해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밑에 양거로 3번에 이런 직무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직무를 양거로 3번에 그 밑에. 양거로 3번 제목이 뭐예요? 집행함에 담아. 이런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무 집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외형설이에요. 외형설. 자, 이 외형설이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직무 집행이 아니더라도 외형상 보기에 직무 집행처럼 보이면 직무 집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가 아니더라도요, 보기에 직무집행처럼 보이면 직무집행으로 봐요. 이게 외형설이야. 자, 봐. 군인 20명이 토요일 날 2열 행대로 목욕탕을 가고 있어요. 군인 20명이 2열 행대로 막 이렇게 발 맞춰서 걸어가고 있어. 군복 입고 어디? 목욕하러 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20명이 막 행열 맞춰가지고 발 맞춰서 막 돌진하고 있어. 그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쟤들 시원하게 목욕하러 가겠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당연히 뭐 훈련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그 군인 20명이 행 맞춰 가는 거를 목욕탕 가는 게 직무예요, 아니에요? 군 직무에 목욕탕 가는 게 있어? 전투훈련 직무가 아니지만 보기에는 직무처럼 보이죠.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 국가가 배상해줘요. 그럼 반대로 실질적으로 직무가 맞아. 근데 외형적으로 직무가 아니야. 직무집행 볼까 안 볼까? 자, 여러분 옆에요. 다 사복 입고 있죠? 근데 사실은 사복 경찰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 총선에 대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지를 수사로 들어왔어. 수사로 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직무 맞죠? 근데 여러분들 옆 사람 보고 저 경찰 아니야? 수사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사복 입고 그냥 수업 듣고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외형 못 갖춰도 직무집행으로 직무집행으로 봐요. 봐요. 그러니까 직무집행을 안 보는 건 실질적으로도 아니고 외형도 안 갖추면 직무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설은 직무집행으로 볼 가능성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 그러니까 국민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지. 국민한테 왜 유리해? 이런 요건은 배상받고 싶은 국민이 입증해야겠어요? 국가 지자체가 요건 입증해서 돈까지 줘? 입증 책임 나오면 누가 입증해요? 유리한 사람. 국민이 입증하는 게 유리해요? 국가 지자체가 입증하는 게 유리해요? 국가 지자체가 입증하면 돈 물어줘야 된다니까? 어느 착한 국가가 막 요건 스스로 입증해갖고 막 돈 알아서 집에 막 배달시켜주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돈 받고 싶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 국민이 입증해야 돼. 국민이 입증하려면 입증이 쉬워야 되잖아요? 직무집행을 넓게 보는 게 쉬워요? 좁게 보는 게 쉬워요? 넓게 볼수록 입증이 쉬워지지. 그 외형만 갖추면 되니까. 그죠? 국민한테 유리한 이론이죠. 외형설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직무집행으로 볼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의사가 고려된다. OX. 공무원의 직무집행 의사를 고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뭘 보고 판단해?
그 사람이 내심 의사를 봐요? 외형을 보고. 공무원의 직무집행 의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됐어요? 근데 이 외형설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상대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토요일날 군인 20명이 행군하는 걸 막 보잖아요? 그럼 목욕탕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나는. 내가 군대 있을 때 토요일날 그 군인들이 좋아하는 싸제 있죠? 싸제 목욕탕. 우리 대장이 싸제 목욕탕 가게 해줬거든요? 싸제 목욕탕 갔다가 끝나고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짜장면 먹고 소주 마시고, 짜장면 먹고 소주 먹고 비디오 빌리고 이러다가 이제 걸렸어. 그래갖고 이제 목욕탕 못 가게 하고 막 완전공장에서 돌고 막 이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들 보면요, 군인이 군용차로 결혼식 간 거는 직무집행으로 안 봤어요. 장례식 간 것도 직무집행으로 봤어요. 결혼식과 결혼식 가는 거는 직무집행으로 안 봐. 장례식 가면 봐. 굉장히 상대성이 있죠, 사실. 그럼 뭐 이유를 굳이 대자면, 결혼은 주로 언제 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때 해야 안 해? 토요일 날 하죠. 군용차를 운행했다는 자체가 벌써 일반 사병이 주말에 운행해서 그 근무지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교가 이제 간 거잖아. 장교도 자기 근무날 아니면 출근 안 해요, 토요일 날. 그거는 이제 사적인 일로 본 거지. 근데 장례식은 어때요? 딱 토요일 날 맞춰서 죽어요? 평일에도 죽고 뭐 그러죠. 그럼 근무 시간에 군용차가 몰고 가는 거잖아. 직무집행이 하나로 봤다. 군인이 휴식 중 비둘기 사격하다 오발 사건 난 거. 직무집행 안 봐. 꽁 사격은 또 봐. 뭐 이런 좀 황당한 판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판례들이 넘기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 90년대에는 가끔 나왔었는데 2000년대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 그래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쉬는 시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하나하나씩 저랑 같이 읽고 이러진 않을게요. 출제 빈도는 거의 지금은 없어요. 거의 없는데 혹시나 뭐 나올 수도 있겠지. 헷갈리는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놨는데 그것만 좀 볼게요. 판례 본문으로 된 거 있죠? 우측에 직무의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로 본 판례. 우측 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 헷갈린 판례 제가 뭐 하는 거야? 1번에 미군 부대 소속 선임 하사관이 공무차, 개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운행을 하고 있었대. 그럼 퇴근 아직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직무집행 중이네? 직무집행을 봤어요. 근데 넘겨서 직무집행 부정사례 보세요. 넘겨서 직무집행 부정사례 1번. 비슷해.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야. 자기 소유 자동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대요. 아직 출근 중이니까 직무 시작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직무집행을 봐요, 안 봐요? 안 본다. 퇴근 중 직무집행을 봐요, 안 봐요? 본다. 출근 중 봐요, 안 봐요? 안 본다. 헷갈리죠? 지금 나온 적 있다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인정사례 2번. 교수 장례식 참석을 위한 학공단 소속 차량 운영, 군용차 운행했고요. 3번 봐요. 육군용사가 훈련에 대비해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전 정찰차 동그라미. 이 자동차 사건은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정법이라는 게 국가배상법보다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니까 자동차 사건은 국배법 적용되어 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법 적용되어 있어?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 이건 자배법이 적용돼, 자동차 사건들은. 자배법에서 배상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거야. 운행자성이에요, 운행자성.
운행의 목적이죠. 자, 인정사례 2번, 3번, 3번에 뭐 어떤 거라면 쳐서 사전 정찰자, 운행의 목적이 사적인 거예요? 국가 관련된 거야? 국가 관련된 거야. 2번도 교수 장례식 이게 뭐냐면 자기 여기 알로티시잖아. 장교야. 자기 집안일 아니죠. 뭐 결혼식 자기 집안 뭐 누구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교수 그 자기 어떤 지휘관 사망에 대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운행의 목적이 공적인 거에 있기 때문에 직무지표를 봤다고. 근데 부정사례 2번에 보면 판례 4개 모여 있어요. 부정사례 2번에 판례 4개 모여 있어. 1번 평소에 친구가 술 마시려고 찾았어요. 2번 휴식하려고. 3번 배운반하려고. 술 마시고 휴식하고 배운반하고. 이건 다 공적인 거야 사적인 목적이야. 운행의 목적이 다 뭐에 있어요? 사적인 것에 있죠? 직무지평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 4번에 결혼식 참석까지 직무지평을 안 봐요. 됐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인정사례. 인정사례 4, 5번이랑 부정사례 3, 4번이 다 탈영사건들이야. 자, 탈영사건은 직무지평으로 보냐 안 보냐의 기준이 뭐냐면 감독하에서 탈영하면 직무지평으로 봐요. 감독자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인정사례 3번 봐요. 헌병대 영창을 탈영했어. 그럼 헌병이라는 공무원의 감독상 과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국가가 배상해줘요. 5번 위병이 근무 도중에 탈영했어. 위병 병사야. 근무 중에 그 상황실이라 그러나? 재단이 원래 생각이 잘 안 나네. 위병소에 근데 거기 하여튼 중위나 대위가 감독하고 있어요. 근무하는 거. 그러니까 감독 하에서 탈영했죠. 국가 배상해주는 거죠. 근데 부정사례 3번 봐요. 육군 하사가 소속 부대를 이탈했다. 이 하사는요 감독자지 감독 받는 사람이 아니야. 이 부사관. 3번 군병원에 입원 중이던 사병들이 탈영하여 강도. 이거 군병원이 감독하는 곳이에요? 치료하는 곳이지? 부정사례 3, 4번은 탈영사건 3, 4번은 순전히 자의적인 탈영이야. 감독하여서 탈영한 게 아니라. 국가 배상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 근데 헌병대 영창에 탈영했다. 위병이 근무 도중에 감독하여서 탈영했다. 이런 거 배상 해줘 안 해줘? 해줘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 요건이 아이고 이런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의 과실은요, 고의라는 건 위법할 줄 알고 하면 고의적인 거야. 위법할 줄 알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위법할 수 있는 걸 왜 해? 하면 안 되지. 과실이라는 거는 주의하지 않은 걸 과실이라고 해. 정상적인 주의를 하면은 정상적인 주의를 했어? 그러면 사고가 안 났다고. 근데 정상적으로 주의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과실이 있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았다. 위법할 줄 알고 했어요? 주의 안 했어요? 이런 거는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아? 아니 위법성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주의했는지 안 했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 알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배상을 받는 데 있어서 국민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일 국민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게 고의과실이야. 국민이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 고의과실. 그래서 자, 이거는 국민이 입증하기 쉽게끔 최대한 지금 객관화 시켜 나가고 있어요. 주관적인 그대로 좀 입증이 힘들죠. 주의하지 했냐 안 했냐 그거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고, 공무원도 별의별 놈 다 있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그죠? 좀 꼼꼼한 사람은 주의력이 깊겠고 덜렁덜렁거리면 좀 주의력이 낮겠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입증하기 쉽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가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과실을 추상적 과실로 해요. 구체적 과실이다, 추상적 과실이다? 추상적. 구체적이라는 건 개개인별로 다 따져보는 게 구체적이야. 도저히 입증하기 힘들어. 개개인마다 별의별 놈 다 있기 때문에. 추상적 과실이라는 건 뭐냐? 개개인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면 뭐 어떻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이런 이론이 있어. 조직 과실 이론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뭐냐면 공무원 개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과실로 따져버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해요. 이게 전북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관련 판례가. 전북대 앞에 학생들이요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압하기 위해서 전투경찰이 300명 출동했어요. 근데 이때 데모가 87년도 아주 격하게 데모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전경도 다치고 막 이러니까 전경도 막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 시위 진압의 적법 절차라는 게 있어요. 뭐 특정 거리에서 뭐 설득하고 뭐 특정 거리에서 체류탄 발사하고 뭐 방패로 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전경들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체류탄을 발사했어요. 왜냐면 체류탄은 발사 거리, 체류탄 이렇게 45도로 쏘는 거거든. 앞에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연기 나는 거잖아. 이게 막 눈에 되게 맵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시키는 용이 체류탄인데, 이게 시위가 격하니까 너무 근거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45도로 쏘니까 뒤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전경이 한 명 열받으니까 체류탄을요, 직선으로 그냥 발사해버렸어요. 이게 슉! 쏜 거지. 그래서 김기열이라는 학생이 눈에 이렇게 맞고 눈이 실명돼 버렸어. 재산적 피해예요? 비재산적 피해예요? 눈 실명. 비재산적 피해죠. 전투경찰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지 뭐. 사기업 직원이야 전경이. 공무원이죠. 시위진압 직무집행 맞죠? 그죠? 국민한테 손해 발생했죠. 이거 입증해야 되잖아. 고의과실.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야. 이 300명 중에 이게 완전히 막 아수라장이었을 거 아니야. 이게 시위 진압 과정이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이 중에 누가 직선으로 발사해? 찾아내기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를? CCTV 보면 되죠. 뭐 이럴 수 있지만 이 당시에 CCTV 없었어요. 87년도. 근데 어쨌든 찾았다 쳐. 너 왜 고의로 과실로 그렇게 발사했니? 입증 더 힘들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경찰이요 이렇게 적법 절차 위반해서 시위 진압하면 돼요 안 돼요? 경찰이 적법 절차 위반해서 시위 진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잘못했지. 제가 뭐라 했어?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지. 경찰관 갑이 경찰관 을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경찰이 그냥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 그렇게 하면 잘한 거야 잘 못한 거야? 그렇게 체류탄 발사 잘 못한 거죠. 과실 인정하는 거야. 군인이 했다. 그럼 군인 갑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군인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소방관이 했다. 그럼 원래는 이제 개개 소방관을 특정을 해서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특정이 힘들면 어떻게 해? 그냥 소방관이 그러면 돼야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지. 그 공무원에 소속된 조직의 과실로 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나라가 받아들였고 조직 과실은 독일 이론이에요. 프랑스라 그러면 틀려. 우리나라 받아들인 이론, 독일 이론을 받아들였어. 자, 소수 주장. 이거는 이제 소수 주장에 불과하고 법원이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 작용의 흠이다. 국가 잘못이다. 너무 넓게 보는 거야. 어디까지 인정해요? 공무원도 조직이 많잖아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있고 사회복지공무원도 있고 많잖아. 그 공무원마다의 특성에 따라 그 소속된 조직의 과실로 보는 거지 그냥 국가 잘못 이렇게 보진 않아. 그냥 소수 주장에 불과해. 공무원을 특정하기 힘들면 그냥 국가 잘못으로 본다. OX. X야. 이거 소수주장이지. 공무원의 잘못에서 국가작용의 잘못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면 맞아. 견해 속이니까. 근데 공무원을 특정하기 힘들면 국가 잘못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 공무원을 특정하기 힘들면 그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의 과실로 보는 거지. 자, 그 다음. 이것도 그냥 소수 견해에 불과해. 위법, 과실, 이론. 위법, 과실, 이론 둘 다 이론. 하나로 돼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위법하면 과실 있는 거고 과실 있으면 위법한 거 둘 중에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는 거야. 고의과실이랑 위법성이랑 요건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어요? 따로따로 돼 있어. 이원화 돼 있지 않아. 이원화 돼 있어. 고의과실 입증했다고 위법성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위법성 입증했다고 고의과실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따로따로 입증해야 돼. 과실은 이거는 주의하지 않은 거고 위법은 뭐예요? 버벅인 거고 버벅인 거랑 주의 안 한 거랑 전혀 다르죠. 주의해도 버벅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원화돼 있다. 따로따로 입증해야 된다. 따로따로 입증. 자, 이 고의과실 관련해서 동그라미 5번. 판례의 구체적 검토. 찾았어요? 양가로 4번이 고의과실이잖아요. 그죠? 그 고의과실 동그라미 5번. 판례의 구체적 검토. 자, 기억법. 판례는 미성년자 혼수공여에 관한 법령 개정을 강간 숙박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공무원의 법률지식 부족은 공무원이 법을 잘 몰랐다 이거야. 과실로 볼까요? 과실로 봐요. 법은요, 무지를 용서해주지 않아. 아니, 공무원이 자기 관련된 직무 법령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공무원 한 게 말이 돼. 모르면 공무원 과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겠죠? 이 판례 보니까. 그죠? 모르면 과실이야. 자, 니은번. 그러나 예외적으로 객관적 의문이 있는 법적 상황. 법 자체가 두 번째 줄 봐봐요. 학설이나 판례조차 불분명하다. 법 자체가 불명확해. 학자들도 해석이 분분하고 판결도 없어. 법 자체 불명확해. 이게 공무원 과실이에요? 공무원이 무슨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공무원 과실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처럼 법을 잘 모르는 건 공무원 잘못이지만 공무원이 법을 알긴 알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불분명하니까. 이런 건 공무원 과실 아니란 말이지. 됐어요? 기억리는 다 많이 나왔고요. 기억리보다 디귿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자,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처분 동그라미. 여기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직무집행이라고 쓰면 되죠. 직무집행이 처분이죠. 자, 취소되었다. 취소 동그라미. 왜 취소돼요? 적법하니까 취소돼, 위법하니까 취소돼. 그럼 위법하면 고의과실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입증해야 돼요. 따로따로 입증해야지.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고. 처분이 항고소송에 취소되었어. 직무집행이 위법해. 그러면 고의과실이 있다. OX.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어. 따로 따져봐야 돼. 왜? 위법과 고의과실은 다른 요건이니까. 됐습니까? 이해돼요? 처분이 항고소송이 취소되면 바로 고의과실이 있는 거죠? 직무집행이 위법하면 바로 고의과실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밑에 판례 박스 있는 판례도 볼게요. 1번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했는데 이 가스총 구형이요. 고무 마개가 있어요. 마개를 제거하고 가스를 쏴야 돼. 근데 부주의를 어떻게 했어요? 마개째로 쏴버렸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마개가 발사되면서 범인 눈을 정확에 맞춰서 눈이 실명돼 버린 거예요. 과실 있어, 없어요? 있어. 정상적인 주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개 제거하고 쏴야지. 근데 이게 왜 소송까지 들어왔겠어요? 이 경찰관은 억울한 거야. 이게 뭐 급박해 죽겠는데 언제 막 제거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정상적인 주의에 있으면 네가 당연히 가스총이면 가스 쏴야지 왜 마개 쏘냐. 이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번에 당뇨병 환자의 수용자가 합병증 그러니까 이 당뇨병 환자의 수용자,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여러 번 고통을 호소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했는데 교도관이 그거를 무시했어요. 부주의한 거죠. 그러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합병증 와서 눈이 또 실명된 거예요. 교도관의 과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 번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면 돼야 안 돼. 제가 교도소 친구 면회 갔더니 수용자를 가족과 같이 이렇게 적혀있대. 편말이 인천교도소 편말이 수용자를 가족과 같이 이렇게 해놨어. 전혀 비가족적 행동이죠. 그죠? 아프다는데도 무시하고 이런. 자, 고의과실 부정 사례 보세요. 등기 신청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른 경우 담당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자세하게 확인 안 했대요. 일반적인 확인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지. 일반적인 확인을 했다는 거죠. 자세하게 안 한 거지. 과실 없어요. 일반적인 걸 안 하면 그건 과실이 있는 거지. 일반적인 거 할 거 다 했어. 자세하게 안 한 거야. 꼭 자세하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일반적인 거 하면 된 거잖아. 과실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다음 요건 밑에 나와 있네. 법령 위반. 5번째. 위법성. 자, 이거 자 칠판 보세요. 이제부터 별거 없어요. 이 밑에 거는 이제 책으로 안 보고 판서로 정리할게요. 위법이라는 건 협의로 보면 법 위반한 것만 위법이라고 해.
광의로 보면 법령 위반 플러스 알파야. 이 플러스 알파는 정당성 결여. 정당성. 이런 이거예요. 이런 것도 국가배상에서 위법은 법령 위반에 국한되어 정당하지 못하고 뭐 신의성실 위반, 뭐 질서 위반 이런 것도 위법으로 봐요. 위법으로. 아니 둘 중에 뭐가 국민한테 유리해요? 위법을 좁게 본 게 유리해요? 넓게 본 게 유리해요? 법령 위반 아니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국가배상 끝나고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는 법령 위반만 위법으로 봐. 배상에서는 모두 위법으로 봐요.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정당성 결여, 신의성실 위반, 그죠? 인권 침해 이런 거 다 위법으로 봐요. 뭘 넓게 보더라. 이렇게 보더라. 어쨌든 이런 거를 원인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는 국민에게 뭐가 발생했다는 거야? 손해 발생했다는 거지. 자, 이 손해는 배웠어요. 국가배상에서의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재산적 침해에 국한된다. OX? 그거는 손실보상이 재산적 침해에 국한되고. 국가배상에서의 손해는 뭐도 돼요? 비재산권 침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알면 좋겠어. 위자료도 포함이 돼요. 위자료. 정신적 침해. 위자료도 배상 대상 된다 안 된다? 돼요. 사실 재산적, 비재산적 다 되고요. 재산적 손해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비재산 손해 양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것만 나왔는데 요런 문구가 나올 수 있어. 적극적 손해도 되고 소극적 손해도 돼요. 이 손해는 재산, 비재산 뿐만 아니라 적극, 소극 다 돼요. 문구만 알면 돼. 뜻은 물어보지도 않아. 뜻은 뭐냐? 적극적 손해는 발생한 손해야. 소극적 손해는 발생할 손해도 배상 대상이야. 발생한 손해. 뜻 물어보지 않아요. 재산, 비재산 다 되고요. 적극, 소극 손해 다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이 손해는 뭘 원인으로 해야 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고의과실 이걸 원인으로 한 손해야 되지. 원인은 엉뚱한데 뭐 다른 국민의 행위에 원인을 손해봤으면 국가한테 배상 이러면 안 되잖아. 원인이 어디 있어야 된다? 공무원의 불법에 원인을 둔 손해여야지 국가한테 배상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요건이 원인이 엉뚱한 데 있는데 국가한테 배상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국가배상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의 불법이 있고 공무례하자가 있어. 공무원의 불법에 대한 요건은 정리를 했죠. 공무원, 직무집행,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발생 이런 것들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요건이야. 쉬었다가 공무례하자도 보도록 할게요. 한 30분 정도, 한 2시 15분 정도 시작할게요. 밥 먹고, 간단하게 밥 먹고 할게요. 제가 밥 먹을 시간 안 줘서 괴롭다면서 간단하게 먹고 오세요.